조나단 조스타는 팬텀 블러드의 주인공이자 조조의 포문을 연 첫 번째 조조다. 그는 정직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남자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입양된 디오 브란도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비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디오와의 전투에서 무승부를 거둔 뒤에 우연치 않게 체페리를 만나면서 파문 전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불의를 참고 넘어갈 수 없는 겉이 뜨거웠던 겉바속촉이었다. 청년기 때 스펙인 195cm, 체중 105kg를 가진 중기관차였고 석가면으로 인해 대학을 고고학으로 전공하고 졸업했다. 작가는 조나단을 디자인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독특한 캐릭터보다는 순수함과 인간의 존엄성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조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게 그의 목표와 성격에 반영되어 조나단은 진정한 신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는 스스로 정한 행동을 절대 어기지 않고 누구든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것이라며 비겁한 녀석은 죽어야 했다. 맞아? 어린 시절 그는 교만하고 장난이 심했지만 순수하면서 순한 아이였다. 진정한 신사가 되기를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가 부족해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조나단을 친구들이 따돌렸다. 게다가 디오가 들어오면서부터 더욱더 고립된 생활을 시작했고 사춘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우연치 않게 에리나와 교제를 통해 힘든 일상의 탈출구를 찾았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에리나를 향한 디오의 행동으로 인해 조나단 성장이 기폭제가 되었는데 그는 폭발력으로 인해 디오의 몸에 손을 대면서 더럽다는 말을 들어 당황했다. 조나단이 디오의 몸을 만지고 7년 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도중 갑작스럽게 조지 조스타의 병세가 악화되고 다리오 브란도의 편지를 조나단이 읽게 되면서 제2막이 열렸다. 약의 증거를 찾기 위해 런던으로 떠난 조나단은 오거 스트리트에 가서 스피드웨건을 만나 폭력배들과 싸운 뒤 증거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해서 기다리는 동안 술주정뱅이 디오가 돌아왔으나 아버지의 죽음, 흡혈귀가 된 디오와 맞서 싸우게 되었고 결국 무승부가 되어 조나단은 힘을 길러 윈드나이츠 로트에서 디오와 다시 싸웠다. 디오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오버액션이라서 결국 승리했지만 미국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 강시들과 하느님이 결정해준 관계로 인해 조나단은 숨을 거두었다. 맞냐? 조나단은 강렬한 내면의 힘과 갈등에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폭발력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고무된 폭발력은 조나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조나단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일단 어떤 일에 전념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게다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손가락 4개를 잃는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단결된 의지가 돋보였다. 그리하여 저택이 불타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슬픈 말을 하면서도 디오를 이겨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이며 도움을 주시는 건 잊지 말라고 부탁했다. 조나단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상상하고 노력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는 온화하고 동정심이 많아서 좀비가 된 인간들을 물리칠 때도 마상을 입었다. 팬텀 블러드의 전반적인 내용이 디오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여전히 디오를 형제로 여기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예의 바른 성격, 정신적 강인함,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느끼며 정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루포드는 건방지고 가소로운 살인기라고 평가하여 악인은 조나단이었다. 맞아? 첫 번째 조조라서 그런지 작가가 캐릭터의 외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기도 한데 3부에서 6부까지 옷을 2번만 갈아입었던 조타로와 달리 조나단은 복싱할 때, 에리나와 수영할 때, 대학교에서 럭비할 때, 집에서 연구를 했을 때, 오거 스트리트로 출발했을 때, 체페리아 훈련할 때, 윈드나이츠 로트에 갔을 때, 디오와의 최종 결전, 신혼여행을 떠날 때까지 정말 많았다. 신사로서 조나단은 친절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다. 처음에 에리나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본인보다 더 큰 2명을 상대로 에리나를 구하기 위해 바로 뛰어든 친절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디오와 싸우는 이유가 세상을 구하기 위한 의무가 아닌 디오가 죽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조는 알고 있는 걸까? 파문을 배우기 전에도 조나단은 순수한 힘과 용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는 조스타 저택에서 갑옷이 가지고 있던 창을 휘둘렀으며 움직임을 생각하고 환경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데 능숙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재빠른 계획으로 인해 집을 불태우거나 배를 폭발시켜 좀비들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숨이 막혀 죽었을 텐데. 맞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조나단은 기술들을 많이 구사했다. 리스트를 나열해보자면 관절을 탈구시키고 늘리면서 팔을 뻗는 기술 줌펀치는 주먹을 앞으로 내밀어 상대를 가격하는 기술이다. 선도 파문질주는 팔을 통해 파문을 충전하여 벽같이 단단한 물체 안으로 방출해서 맞은 적은 나선형의 형태로 날아간다. 붉은색 파문질주는 불꽃의 파문을 만들어 신체 부위에 닿는 모든 것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청록색 파문질주는 물속에서 적을 날려버리는 폭풍의 형태다. 은색 파문질주는 금속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황매화빛 파문질주는 태양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졌고 좀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 자기로의 파문질주는 체페리와 함께 근처에 있던 잎에 자기력을 부여하여 거대한 잎을 만들어 행글라이더로 썼다. 또한 골절된 뼈를 치유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회복이라든지 빠른 움직임과 발놀림을 통해 만든 찬상, 세포를 재구성해서 상대를 조종했던 파문체면 등 정말 많다. 끝났다.